단 3분 병원이 멈췄다. 그런데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다. 응급수술 10분 전 CT 장비가 멈춰 섰습니다. 모니터는 꺼졌고 수술은 멈춰야 했으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누구도 고함을 지르거나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매뉴얼에 적힌 대로 움직이듯 사람들이 동시에 정해진 자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되지 않아 무언가 호출되었고 어떤 이는 장비를 또 어떤 이는 환자를 다들 말없이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이미 철저하게 설계된 구조라는 것을요. 도대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하루의 전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장비 기술 교육을 받고 있는 루카스 슈미트입니다. 현재는 한국의 대형 병원으로 파견되어 시스템과 장비 관리 프로토콜을 직접 체험하며 실습 중입니다. 한국 병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솔직히 저는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빠르다고는 들었지만 과연 어떤 식으로 현장이 운영되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첫 주만 지나도 저는 여기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진료 흐름, 장비 연동, 기록 체계, 그리고 응급 대응 매뉴얼까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정상 작동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동은 바빴습니다. 저는 영상 진단 장비 쪽 실습을 진행 중이었고 복부 출혈로 실려온 환자의 응급수술 준비 과정에 참관 중이었습니다. 의료진은 CT 스캔을 통해 수술 전 상태를 확인하려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바로 옆 보조실에서 장비 상태를 체크하며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1시 8분 CT 2번 장비가 갑자기 응답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도 영상은 나오지 않았고 방사선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CT 2번 응답 없습니다. 그 말이 전해진 순간 방 안 공기의 밀도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응급수술을 앞두고 CT 장비가 멈춘다는 건 그 자체로 치명적인 변수였습니다. 진단 영상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환자의 상태는 급박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러 차례 고장 대응 시뮬레이션을 연습하긴 했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 실습이 아닌 실제 생명과 연결된 현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재빨리 장비 로그를 열고 오류 코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미 병원 기술 서버에선 실시간으로 이상 신호를 수집 중이었고 그 로그는 자동으로 외부 장비 업체와 연동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CT 3번실로 환자를 옮기기 위한 움직임이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고 간호사 2명은 스캔 대기 시간에 맞춰 재조정된 수술 순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지시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움직임이 이미 계획된 순서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상태로 주변을 바라보았지만 그 누구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없었고 긴급 상황이라기보다는 마치 훈련된 반응처럼 병원 전체가 차분히 그러나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위기를 전제로 시스템 자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스위스에서도 장비 대응은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이 정도의 속도와 정밀함, 그리고 사람 간 유기적 협조는 솔직히 말해 처음 겪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말로 이 병원이 멈추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직후 저는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에러 코드는 예상보다 복잡했고 로그 흐름도 익숙한 구조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코드를 해석하기도 전에 병원 안에서는 이미 상황을 다음 단계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누가 먼저 지시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병원은 사람이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가 문제를 끌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장비 관리팀 한 명은 정확히 6분 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먼저 이미 서버에서 로그를 내려받아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의 무전기에는 외부 협력업체와의 교신 음성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품 241-2 요청, 긴급 모듈 교체 예상. 제가 그 번호를 들었을 땐 아직 장비 상태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고 그 부품을 요청한 그 시점엔 아직 병원 외부에 있는 엔지니어조차 도착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개인의 직감이나 노하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이미 상황을 진단하고 스스로 다음 단계를 실행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또 놀라웠던 건 기술팀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행정팀까지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자를 CT 3번실로 옮긴 간호사는 단지 옮기는데 그치지 않고 다음 수술실 가동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상의 없이 의료기록 시스템 안에서 긴급 우선순위 설정이 이미 자동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마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움직임을 그저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곳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정확하게 대응한다는 건 솔직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도 수많은 병원을 견학하고 다양한 장비 장애 대응 매뉴얼을 학습해왔지만 그중 어느 곳에서도 이런 속도와 정교함 그리고 유기성을 동시에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프로세스라는 사실을요. 누가 뭘 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확히 누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건 훈련도 맞지만 단순한 반복 이상의 기반 구조가 완성된 문화였습니다. 우연히 잘 대처한 게 아니라 언제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구축된 시스템. 그게 저는 가장 소름 끼치도록 놀라웠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치 어떤 시뮬레이션을 눈앞에서 직접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수없이 반복된 절차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느낌이었죠. CT 입원 장비가 멈춘 직후부터 각 팀은 분산되지 않았고 누구도 혼란스러운 말이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가장 먼저 재정의했고 간호사들은 환자 이송 동선을 바꾸며 대체 장비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심지어 스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대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수술실 쪽에서는 대기 순서를 수정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한 차례의 언쟁도 허둥댐도 없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그들이 모두 하나의 매뉴얼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 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서 속 절차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그 전체가 정확하게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사선사는 시스템에서 빠져나온 백업 데이터를 바로 불러와서 긴급 리포트 양식으로 전환하고 있었고 간호사 2명은 환자 가족에게 수술실 변경 안내를 전달하되 불안감을 줄이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기술팀은 이미 장비 고장의 범위를 진단하고 부품 교체 시간에 맞춰 복구 가능 시점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전체를 통제하고 있지 않았는데 모든 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훈련된 조직이었고 그 조직이 자기 위치와 범위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이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제가 속한 유럽 시스템은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히 반응하는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병원은 문제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미 수습이 시작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무언가 고장나면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설계하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시간을 생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그 대안이 시스템 안에 기본값으로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고 그 위기 속에서 다음 장면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병원은 한 명의 리더가 이끄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다. 각 세포가 제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고 신호가 닿자마자 반응하며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조직.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정해진 대로 움직였다기보다 예고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게 더 맞았습니다. 그게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하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고장이 발생한 지 4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CT 장비가 있는 구역으로 병원 직원이 아닌 낯선 두 사람이 빠르게 들어섰습니다. 작업복과 태그, 장비 가방을 보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기술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건 그들의 도착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고장 발생 후 45분이 되기도 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교통과 출입 보안, 그리고 장비가 위치한 구역까지 도달하는 절차를 생각하면 이 시간 안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측 기술팀과 짧게 인사만 나눈 뒤 곧장 장비에 연결된 포트를 열고 진단기기를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전문 진단 도구의 콘솔 창이 열렸고 몇 가지 키 명령이 입력되자 곧바로 내부 부품 상태와 신호 흐름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241-2 전원 분산 소자 교체 4분이면 가능하겠습니다. 한 명이 조용히 말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가방에서 새 부품을 꺼내 장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그들은 논의도 없었고 매뉴얼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너무도 익숙하고 정확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전에 이 장비가 고장날 것을 알고 준비해온 사람들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의문들이 하나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 차원의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기술팀, 병원 내부 기술관리부, 의료진, 행정 파트까지 서로 다른 조직이지만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장비는 병원의 시스템과 이미 연결되어 있었고 병원 측은 외부 기술자의 접근을 행정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두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민간 영역이었고 동시에 공공 시스템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병원 외부 조직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정확하게, 내부 인력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물론 기관 간 협업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거기엔 협의와 합의가 먼저 따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합의가 이미 시스템 내부에 내장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부서와 회사 파트너들은 이미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누구도 왜 당신이 여기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고 맞물리는 방식으로 이미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부품 교체와 테스트, 최종 점검까지 모두 완료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8분이었습니다. CT 장비는 정상적으로 재가동되었고 의료진에게 바로 전원 및 출력 안정성 보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상보다도 훨씬 먼저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저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힘이구나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나라보다도 정교하고 빠르며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주인공인 구조였습니다. 장비가 재가동되고 모니터에 익숙한 신호 그래프가 다시 떠오른 순간 제 눈앞의 모든 게 마치 되감기라도 된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CT 스캔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시작되었고 의료진은 곧장 스캔 결과를 분석한 뒤 환자 수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환자는 불안한 기색 하나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서 간호사는 스캔 결과를 설명하며 수술 시각을 다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몇 분 전까지 겪었던 극도의 긴장과 비상 상황은 병원 어디에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테이션 뒤쪽에 잠시 몸을 기대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확인한 고장 로그가 남아 있었고 제 머릿속은 아직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공기, 사람들의 표정, 장비의 소리, 모든 건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은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공용 게시판에는 간단한 공지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CT 입원 장비 정상 운영 재개 안내. 오늘 오전 시스템 점검 완료되었으며 현재 전 구역 정상 가동 중입니다.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경황이나 해명, 사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사고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저 시스템의 한 구간이 작동을 멈췄고 다시 작동했다는 사실을 공유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의료진들은 회진을 돌고 있었고 응급실은 평소처럼 바빴으며 기술팀은 다음 주 정기 점검 준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저만이 조용히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위기를 그렇게 빠르게 수습하고도 그 누구도 자랑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저 평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문득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이 그들이 비상 상황에 강한 것이 아니라 비상이 일상이 되지 않게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원인을 분석하고 공론화하고 사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비교적 길고 복잡하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문제가 생기자마자 원인이 격리되고 대안이 자동으로 가동되며 누구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게 이 시스템의 본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깊은 깨달음을 안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은 빠르다는 인식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빠름보다 더 중요한 것, 위기 앞에서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의 정확성. 그리고 그 구조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의 훈련된 함. 그 조용하고 정밀한 일상 속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안정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라고들 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나라, 속도를 앞세운 효율 중심의 사회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은 그 인식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빨라서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했고 정확하면서도 질서 있었으며 그 질서 안에 감정이 아니라 절제된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한 병원이 멈출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아무도 놀라지 않았고 아무도 뭔가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사실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의료기술은 자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수많은 역할이 동시에 움직이는 풍경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한 병원의 기술 체계를 배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병원이 속한 나라의 운영 철학과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의 합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이 빠른 게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를 구조로 감싸고 그 구조를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작동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묵묵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은 빠른 나라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게 설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안에서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한 국가를 보는 시선이 단순한 기술의 높이가 아니라 운영의 깊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이 경험을 제 교육 일지에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기계 오작동, 시스템 반응, 외부 연동, 복구 시간. 평소라면 기술적으로만 평가했을 항목들이었지만 이번엔 그 옆에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본 건 기술이 아니라 조직의 성숙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위기를 잘 해결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위기를 예상된 흐름 안에서 흡수했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곧 자신들이 만든 구조를 믿고 있다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면 저 역시 의료기기 관련 현장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저는 기계적 안정성, 제품 사양, 데이터 효율을 먼저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 멈추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런 인식을 처음 심어준 나라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나라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받은 배움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제 업무 현장에서 누군가가 위기를 마주했을 때 한국에서 제가 본 그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서 재생될지도 모릅니다. 그땐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훈련돼 있어. 괜찮아. 이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어. 그 단단한 믿음을 이곳에서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인식이 얼마나 얕았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빠름의 본질은 사람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확히 반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의 기술적 기준만 바꾼 게 아니라 시스템이란 무엇이고 어떤 구조가 진짜 안전을 만드는가를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지 의료 장비를 본 게 아니라 멈추지 않도록 설계된 한 나라의 철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CT 장비가 멈췄을 때 왜 아무도 놀라지 않았는지를요. 그건 강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된 태도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가장 깊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